두 번째 사교성 한번 볼게요. 사교성은 39쪽에 이 기본 설명이 있고 서로 함께 잘 살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간단해요. 도전성은 get ahead, 남보다 앞서 나가기. 사교성은 get along, 함께 가기.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YMCA 프로그램 중에 전택프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싱어롱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하면서 친해진다. 그 get along, 함께 친해진다. 그 공동체로 사는데 얼굴 붉힐 일이 뭐 있어요? 함께 친해지고 재밌고 행복하게 인조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항들은 전부가 사람 관계로 나와요. 사람 관계에다가 정서가 바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 사람을 끼고 있다. 다양한 사람, 사람들이 친목회, 회식 모임,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사교성 높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간에다 사교성 높은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면요. 그 들어올 때 인상들이 좋아요. 호텔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벨보이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애드립이 참 좋아요. 순간순간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산뜻하죠. 출발할 때부터. 그 서비스 업종에도 많지만 이 연기자들도 아주 많아요. 이 나중에 사교성 상관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속성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천의 얼굴, 만의 얼굴. 그리고 사교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가벼운 얘기로 하면 성대모사 같은 걸 잘해요. 인격 묘사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깡패로 나왔다가 어느 날은 영웅처럼 굴었다가 어느 날은 코미디언으로 나왔다가 어느 날은 정말로 찌질한 소시민으로 나왔다가 이게 가능해요. 네. 지금 이제 이게 165쪽에 가면 그 상관 연구가 있는데 이 사교성 상관 연구가 두 페이지나 돼요. 165와 166. 이게 보면 첫 번째 뭉태기가 나오는 게 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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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향성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외향성인데 그 외향성들이 전부 다 0.80, 0.80, 0.56, 0.51.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외향성이 여기에요. 사교성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향을 두 개로 나누어 낸 게 도전성과 사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전성이란 개념이 없어요. 사교성이 묶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MBTI에 가서 주도형이 외향과 내향이라는 구분을 만나면 항상 갈등인 거. 아, 외향으로 갈까? 아, 내향으로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아, 중간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지 현재 생활에 경도된 쪽으로 가 앉아 있는데 후회가 남아요. 아, 저쪽으로 가볼 걸 그랬나? 뭐, 에이, 그냥, 에이, 이런 거 뭐 그냥 믿지 말자.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외향을 기준으로 봐버리니까 주도형들이 자기를 외향이라고 잘 안 믿어요. 0.3 경계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부작용이 벌어지죠. 에너지는 엄청 좋아요. 도전성이. 반응성도 좋고 속도도 빨라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외향성에 연출을 해버린다. 근데 내 욕구하고 관계없는 상황이 되면 싸늘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무섭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정색을 하세요? 아까까지 엄청 사교적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뽕 하니 정색을 하고 돌아가니까 뭐 딴 생각이 있나? 뭔가 겁나네?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사교성은 원천적으로 외향이에요. 음. 그래서 MBTI가 제일 큰 문제는 외향을 이 사교성으로만 대변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인데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 어떤 무생물적인 일이나 도전 목표에 대한 상호작용인데 이거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만 보니까 항상 주고받고만 보인단 말이에요. 주고받고는 인간관계밖에 안 보여요. 근데 도전성이 높은 사람의 상호작용은 사실은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항상 그 목표를 생각하고 어디를 가야겠다, 이걸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일 때는 일방통행이에요. 마음속에서 상호작용은 일방통행이에요. 그거에 자기를 쏟아 부어야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돌아오는 이게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권투를 할 때 샌드백을 팍 치면 사실은 우리가 힘을 썼잖아요. 그 힘을 쓴 만큼 되받아요. 샌드백을 팍 치면 되튀기면서 나한테 오는 충격이 있어요. 이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권투를 해요. 이게 샌드백을 탁 쳤는데 되돌아오는 뭔가 충격이 탁 있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도전성은 그런 상호작용을 원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데 엄청 세게 주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이게 되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형들이 스트레스 해소할 때 격투기나 권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도 뭐 또 한 사람 떴더만 그 여자 의사가 권투 어떤 웰터급인가
챔피언을 했어요. 31살 먹은 소아외과 의사가. 그 친구도 그 소리라는 거야. 이거 딱 쳤을 때 오는 그 뭔가 이게 상하고 오는 이게 나한테는 정말 에너지를 준다. 도전성은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 상호작용으로는 체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주도형들이 표출형처럼 굴다가 애매해지면 팍 하고 일방통행이 나오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사교성은 오리지널로 외향이에요. 두 번째 묶음에 보면 내향성 이게 보면 0.7인데 마이너스잖아요. 이때 다시 얘기하면 비내향성, 비내향성과 7 얼마. 사회적 철회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비사회적 철회,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립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립된 내향적인과 또 마이너스. 뭐 고립되거나 내향적 이런 게 아니고 반대적인 거니까 비고립, 비내향, 또 비내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밑에 가면 이제 자신 없는 순종적인데 반자신 없는, 반순종적인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주장성 엄청 센 거고요. 지배성 센 거고요. 기업형 센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향성이 너무 위쪽에 있는데 사실 밑으로 내려가면 도전성의 속성도 그 안에 같이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특성이 백화점처럼 있어요. 정말 백화점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교성이 본질인 사람들은 정말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아까 성대모사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보면 홍보 잘하는 사람 그거 뭔가 이렇게 논리에 뭐 붙잡히지 않아 가지고 연상력을 맘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이렇게 탁 아이디어 내는 거 보면 와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 검증을 잘 안 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 하죠. 그래서 이 사교성이 전통적인 외향으로서 꽤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항을 개발할 때 보면 사교성 문항은 너무너무 넘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생활에서 사교성에 대한 어떤 언어가 무진장 축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교성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페이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결혼이 생겨서 이 팀에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딱 두 마디 물어요. 사장님이 그 사람 뽑았다 그러면 그 사람 들어왔을 때 팀워크 괜찮아? 이거 한마디 물어요. 그건 사교성이거든요. 그 사람 과거 행적을 봤을 때 근태 괜찮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 근태는 사실은 이제 뭐 성실성의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가의 중심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페이킹을 하게 되는 거죠. 사교성을 많이 보게 되는 장면들이죠. 놀이공원의 직원들은 사교성이 타고나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하루 종일 근육 끌어올리고 눈 바짝거리고 미소 짓고 하다가 천성으로 돌아갔는데 천상이 울적해져 있다가 또다시 나와서 그거 하고 그러면 한 보름 이상 가고 나면 사람이 좀 괴리감이 올 거예요. 이제 천성이 즐거워야 돼요. 천성이. 그래서 에버랜드 25시 이거는 사교성 높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놀이공원에 오는 사람들 다 흥분 상태에서 와요. 작정하고 놀라고 오기 때문에 그 흥분을 같이 맞추어 주다 보면 소모가 엄청 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발달 단계상 할 수 없이 사교성이 높아지는 경우 있어요. 어떤 입시랄지 목표를 위해서 막 자제하고 뭔가 참고 이러던 사람들이 통과된 후에는 남녀 간의 교류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랬죠. 70년대 미팅이라는 게 엄청 많았어요. 고등학교까지 여학생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자기 천성하고 상관없어요. 그 또래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업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뭐 이렇게 영업하느라고 사람들 데리고 접대하러 다니고 홍보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여러 계층의 사람 만나야 또 회사가 돌아가니까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죽을 듯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교성 높은 사람들이 흔히 아주 가볍게 던지는 직업이 뭐냐면 장사하고 싶다 그래요. 특히 이제 음식 장사, 또 식음료 이런 분야에 가면 이 단기 승부거든요. 사람들이 친절하면 그날 막 바로 매출 올라가니까. 사교성이 세상살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뒷받침을 많이 해줘요.